지난 영상에서 면접을 어떻게 볼지, 어떤 것을 물어서 어떻게 뽑을지 결정했다면, 이번 영상은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대부분의 내용이 어떻게 교육하냐의 내용보다 어떻게 확인하냐의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사실 가르치는 내용은 각 매장마다 사장이 자신의 하던 일을 그대로 서사적으로 쫙 풀어서 말한다면 끝인 셈이니 가르치는 것은 별거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느냐 확인하는 게 결국 자영업 교육하기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들로 도움을 최대한 얻으시고 그래도 현업에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이메일 보내주시면 답장이나 통화로 상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사 문제나 매장마다의 상황들은 딱 커리큘럼에 맞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공통적인 상황에서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부터 드리고 이후 여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뽑은 사람이 해야 할 일 중에서 필수적으로 꼭 해야 하는 것 중에 어려운 일부터 교육시키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그 다음에 다음 것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무조건 꼭 해야 하는 업무 중에 포스를 사용해서 요금 결제를 하는 것이 있다면 혹은 장부 입력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게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가장 먼저 가르쳐 보고 할 줄 안다면 그 다음 어려운 일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쉬운 것부터 다 가르치고 나서 마지막에 어려운 것을 가르치게 되면 마지막에 저 어려워서 못 배우겠어요 하고 포기하고 그 집에 가버립니다. 마지막에 소귀에 경읽기 하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뽑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부터 교육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지 중간중간 물어도 봐야 하고 할 줄 아는지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초기에 빨리 귀가시키던지 계속 교육을 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는 것이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는 겁니다. 안 될 사람이라면 결국은 안 됩니다. 사장님한테 스트레스만 줄 것이고 결국 되더라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서 대처가 잘 안 되는 사람이 되고요. 매번 여러 상황에서 알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둘째, 어, 둘째, 정산, 인수인계, 마감 청소, 매장 개시 같은 이런 일들은 첫째 단계가 모든 게 다 완전해지면 그 다음에 가르칩니다. 매장 일이 마스터 되어야 가능한 이러한 일들은 첫째 단계가 완전치 않아서 일을 계속 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르쳐 봐야 결국 그만두게 될 사람이기 때문에 헛 가르치게 될 내용이기 때문에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헛 노력이 있게 되겠죠. 셋째, 가르치는 것은 반복해 주어야 합니다. 상당히 혹은 아주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라 해도 처음 보는 환경에 처음 보는 지침들을 머릿속에 주입하는데 1시간 혹은 서너 시간을 옆에서 주절주절 설명한 것을 한 번에 다 기억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래 알고 있던 사람은 당연히 알고 있는 것들이니 한 번 말하고 나면 쉬운 것이니 다 알겠거니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주 똑똑한 사람 아니고서는 이것을 다 바로 숙지하고 바로 일에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머리에 주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행동까지 숙달이 되기도 어렵고요. 행동이 꼬이는 거는 당연할 수 있고요. 몸까지 숙달될 때까지는 봐주어야 하고 알려준 것을 기억 못했다고 면박 주지 말고 몇 번은 더 알려줘야 합니다. 다만 방금 말한 것도 기억 못하는 심각한 기억력 부족은 체크해서 걸러내야 합니다. 아무리 교육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분명 종종 있습니다. 밑 빠진 독 스타일은 단순한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런 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정해주면 점차 실수들이나 미숙함이 줄어들고요. 넷째, 가르친 일들은 보고 있을 때와
보고 있지 않고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다르기 때문에 두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일단 처음 가르치고 첫 일하는 모습은 봐주고 어느 정도 혼자 있어도 잘하겠다 싶으면 매장 밖에 나가서 CCTV로 손님 한 사이클은 문제없이 해내는지 봐주고 들어옵니다. 물론 사장 없이도 문제 없겠냐 물어도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겠지요. 물론 여러 직원이 같이 일할 때는 혼자서 하게끔 간섭 없는 환경을 좀 조성을 해주고 혼자 하게끔 놔두어야 하겠죠. 다섯째, 일이 몰릴 때 당황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일이 몰리는 상황이 주어져야 확인이 되기도 하고 결국 모든 교육이 되더라도 이 상황을 무리 없이 처리가 되는지가 되어야 합격인 셈인데요. 이것이 안 되는데 계속 직원으로 일을 시키는 것은 매장에 독이 됩니다. 매출 하락이나 매장의 영업이 기울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꼭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데 다 가르치고 나면 손님이 이런 상황에 맞게 안아주면 확인이 어려워서 며칠 계속 잘하나 보네 하다가 그렇게 일을 계속 시키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각각의 일을 하나씩 하라고 하면 대부분 쉽게 하지만 손님이 몰리면 빠른 동작으로 모든 일을 안 빼먹고 착착 해내는 능력은 쉽게 해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이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닌 직원의 머릿속의 저장 능력과 이미지 트레이닝 문제인데 일명 일머리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파워포인트 보시면은 이게 업무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 회사에서는 이 하나의 일들이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일들이 완성이 되면 하나의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겠죠. 자영업에선 하나하나의 일들이 보시는 것처럼 뭐 자리 안내, 반찬 세팅, 뭐 음식 서빙, 요금 결제, 테이블 정리, 간단합니다. 그냥 말만 해줘도 배울 수 있는 일들이죠. 이러한 일들을 가르치는 건 일도 아닌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우수하게 일어나고 이러한 프로세스의 종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안 빠뜨리고 빠른 시간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제대로 못하면 장사가 기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할 수 있나 없나를 직원이 잘 하나 못하나 이거를 보고서 그 직원을 계속 쓸지 아니면 쓰지 말아야 할지를 보는 것이 직원 교육의 핵심인 거고 가장 마지막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식당의 예로 멀티가 가능한 직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손님 한 팀, 두 팀이 왔습니다. 이 직원이 서빙하는 직원을 뽑았는데 손님 한 팀, 두 팀이 왔습니다. 홀에 하나 착석하게 안내해줬고 한 팀은 룸에 앉게 안내를 했습니다. 이때 마침 예약 전화가 왔습니다. 시간과 인원을 체크했고 예약 그 다음에 바로 다시 와가지고 반찬 세팅과 주문 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룸에 앉아서 잘 안 보여가지고 이거를 뭐 깜빡할 수 있겠죠. 그치만 기억해내서 반찬 세팅하고 주문 접수를 했습니다. 당연히 주문 접수를 했으면 주방에 전달해서 조리를 하게끔 해야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깜빡하면은 주방에서 놀고 있다가 20분, 30분 후에 이걸 깜빡하고 있으면은 손님들이 우리 음식 언제 나와요 하고 성질 부리겠죠. 짜증 부리겠죠. 이러다 이 단골 손님이었다면 이 짜증 부리다가 다시 안 오겠죠. 근데 이 순간에 주문 접수하자마자 배달 주문이 오거나 뭐 다른 손님이 우리 지금 다 먹고 요금 결제 해주세요 하고 막 할 때 후다다닥 카운터로 가서 요금 결제를 하고 그때 사리 분별 못하고 빨리 포스 입력하고 주방에 내용 전달해야 되는데 사리 분별 못하고 테이블 정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예약 비어두기 자리를 뭐 이제 빈 테이블에 팻말 놔야 되잖아요. 예약해 놓은 거 다시 여기로 와가지고 이걸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다시 요걸 하려고 하는데 뭐 우리 소주 한 병 갖다 주세요. 아니면은 우리 뭐 추가 공깃밥 하나 갖다 주세요. 아니면 지나간 사람이 붙잡고 화장실 어디 있습니까? 이러다 보면 요거 깜빡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애기가 뭐 음식을 하나 엎어가지고 떨어뜨렸는데 좀 그러면은 이것도 정리해야 되는 거고, 이거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거 놓치게 되면은 음식 이거 주문 못 들어가면은 주방에서는 놀고 있고 손님은 하염없이 음식 기다리고 있고 이런 일도 발생하거든요. 거기다가 소주 한 병이요 해서 갖다 줬어요. 근데 갖다 주면은 포스에 입력을 또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까먹으면은 나중에 요금 결제할 때 음식값만 받고 소주값 못 받는 경우 허다하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요거까지 했어요. 음식 서빙 나오면은 눈에 보이니까 이거는 이거까지는 무리 없이 가요. 또 요금 결제할 때 또 배달 주문하고 하면 왔다 갔다 예약 전화 받고 왔다 요게 요 손님에 대해서는 요게 다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순서대로 이 사람만, 요 팀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도 안 빼뜨려 먹고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뭐 하나 잠깐 깜빡하고 멍하니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직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아니, 우리 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언제 갖다 줘요? 아니, 우리 음식 아까 20분 전에는 시킨 것 같은데 언제 만들고는 있는 건가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얘기 들어봤잖아요. 음식점 가서. 아니, 여기 우리 다 먹고 이제 가야 되는데 요금 좀 계산 좀 받으세요. 돈 내고 싶으니까 빨리 요금 좀 받으세요. 뭐 이런 얘기도 뭐 종종 있을 수도 있죠. 우리 예약했는데 우리 예약한 자리 어디예요? 깜빡하고 그거 자리 비우기 못 해놓으면 뭐 그러고서 다른 손님 다 받아서 자리 없으면은 예약해놓고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 그러면 그 손님 짜증나죠. 물론 그 손님이 안 와서 안 오게 되면은 그 예약한 시간에 맞춰서 노쇼 체크해야 되는 그런 일도 해야 되겠죠.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주방에 전달해서 만들게도 해야 되고, 뭐, 음식이 나오면 포장도 해야 되고, 배달 콜도 불러서 보내야 되는 것도 해야 되고, 이런 업무들이 뭐 손님이 오면 손님이 오는 대로 왔다 해야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님, 뭐, 요금 결제 하나, 그리고 배달 주문 하나, 예약 전화 하나, 이렇게 했지만은, 예약 전화가 무수히 오기도 하고 배달 주문도 막 한 5분마다 3분마다 막 들어오기도 하고 손님이 뭐 이게 한두 팀입니까? 막 6팀, 7팀 막 들어오고 자리가 없어서 기다리는 팀도 있고 그렇게 그러다 보면은 뭐 여기저기서 음료수 하나 달라 뭐 콜라 달라 사이다 달라 소주 달라 맥주 달라 뭐 숟가락 젓가락 떨어뜨렸으니까 하나 더 달라 앞접시 달라 뭐 화장실 어디냐 전화 와가지고 그 영업장 위치가 어디냐 영업은 하고 있냐 뭐 난리 나죠. 이것들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과정들이 이어져야 되는 게 안 까먹고 있느냐 안 까먹고 챙기느냐 이걸 할 줄 아는 거를 직원을 챙겨야 돼요. 이거 중간중간 깜빡깜빡하고 하는 직원들 잘못 뽑아서 놔두면은 손님들 컴플레인 때문에 손님 떨어져 나가고 그것은 바로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장사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 잘 뽑아야 되고 직원 교육 잘 시켜야 되는데 교육 하나하나 시키는 건 쉬워요. 직원이 제대로 하는지를 봐야 되는 건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멀티가 되는지 이것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잘 하는지 그거를 봐주는 거 그거를 보고 이 직원은 합격이다. 아, 이 직원은 멀티가 안 되니까 집에 보내야겠다. 그거를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성큼성큼 걸어 다니면서 한 번에 여러 접시 들고 서빙하고 인사 목소리 또랑또랑하고 번개같이 포스 클릭해서 결제해버리고 테이블 정리 막 억척같이 막 쓸어 담으면서 순식간에 해버리고 해서 와, 일 잘한다. 그런 것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은 조금만 하다 보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다 따라오거든요. 대부분 사실은 이런 게 잘 되면 멀티도 잘 되기 마련인데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최종 이러한 멀티 능력적인 부분이 되는지 봐주어야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원이 되는 겁니다. 손님의 만족은 이 능력적인 것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멀티 능력은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센스와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점장이나 팀장에게 새로 뽑은 직원이
직원이 멀티 능력이 되냐 안 되냐 묻습니다. 그래서 멀티가 됩니다 라고 하면 오케이, 잘 가르쳐서 오래 다닐 수 있게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멀티가 안 된다고 하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분은 딱 한 가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게끔 좀 유도를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고요. 이거는 일단 경력이 있던 없던 어떤 조건이든 타고나는 자질의 문제라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같은 업종 경력이 있어도 한가한 매장에 있거나 매출도 서비스도 엉망진창인 그런 매장에서 일하다 온 경력 직원이라면 그런 경력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여섯째, 기타 여러 가지 확인사항 체크입니다. 시간이 며칠 걸립니다. 또한 직원이 있는 한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인사관리는 멈추는 게 없습니다. 시작하고 끝나고가 없습니다. 꾸준히 해야 되는 겁니다. 사장이 자리를 비우고 감시가 없어지면 나태해지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혹은 해라 말하지 않았지만 처음 교육 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아듣게 알려주었는데 마감 이후 하고 갔는지 안 하고 갔는지 체크해 봐야 하겠죠. 감시가 사라지면 정신줄 놓고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간혹 핸드폰을 보면서 손님이 오는지 나가는지 또 모르고 빠져서 핸드폰 보는 경우가 있는데 핸드폰 못 보게 할 거는 아닙니다. 그 정도 자유도도 없다면은 일하는 입장에서는 뭐 일하기가 뭐 답답하겠죠. 지옥 같겠죠. 그러면 역효과로 직원 뽑기만 힘들고 직원 불만으로 뭐 서비스의 질이 오히려 더 떨어질 것입니다. 핸드폰을 보더라도 손님의 움직임에 반응하는지 정도 수시로 주변 움직임에 반응에 대처가 되면서 핸드폰을 보는지, 테이블에서 컵이 떨어져도 인지를 하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고 핸드폰만 보는지 정도 수준으로 정신줄 놓고 그렇게 딴짓을 하는지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들어오거나 나오면 자동 반응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인사하는 기본 서비스 정신이 있는지 체크해 봐야겠죠.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첫 교육 단계부터 간단하게 체크가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이겠죠. 일 외적으로 인수인계 시 직원 간에 같이 일하는 직원 간에 인간관계상 무탈하게 지내는지 간접적인 대화 등을 통해서 확인해 줘야 합니다. 문제 있는 직원이 하나 들어오면 그 직원 때문에 잘하던 직원이 그만되는 경우가 생기고 문제 있는 직원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학창시절 일진 출신이 들어와서 일진놀이 하려던 그런 사람들을 가려내야 합니다. 혹은 단순히 텃세 부리기 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뭐 힘든 공장이나 노가다 일도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기보다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그만두는 게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일 잘하면 뭐합니까? 직장에 암적인 존재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